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아, 예. 그래 보여요. 예, 김 선생님, 예, 예.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고요. 예, 또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네, 이제 밤에 걸어가던 중에 파손된 인도 보도블록에 넘어지면서 복사뼈가 골절이 되셨대요.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그런 걸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예, 그 어떤 국가에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설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상 수선하자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작물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걸 영조물이라고 해요. 자치단체나.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걸려서 넘어졌는데 전화했더니 접수를 안 해준다 이런 경우도 그런 있더라고요. 경우는 이제 보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배상법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고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선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적으로 산 같은 데 갔는데 산 같은 데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위험도가 어느 정도 따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판단해서 사회 통념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설의 어떤 영조물의 관리사항의 하자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관리사항의 어떤 유지수선에 대한 관리사항의 범주에 일반적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보상 책임이 어렵고 그런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상 책임이 성립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자분의 내용은 일반적인 어떤 그 도심에 있는 인도에서 어떤 관리사항 수선의 하자가 생겨서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예. 접수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를 치시면 거기에 접수하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적용되는 그 접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가서 자세히 보시면 자치단체라던가 국가에서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어떤 구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랑 통화하셔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조물에 대한 도로라던가 인도 아니면은 뭐 국공립도서관 그 다음에 국공립병원 이런 게 다 영조물에 들어가거든요. 교량 뭐 하천 그런 것들 이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상의 문제가 없도록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 통념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용자인 국민 그 시민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 이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 내가 이걸로 왜 다쳤다, 어떻게 다쳤다 그러한 어떤 증거는 본인께서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우선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보도블록이 심각하게 깨져 있어서 어두워가지고 다리가 걸려서 이렇게 다쳤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상당 인과관계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접수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해당 보험사가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나라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S화재 보험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접수가 되면 조사 담당자 서베이 직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업무가 재반 요청 서류들 요청하고 그 내용들 확인한 다음에 손해액이 평가되고 이제 나중에 보상받고 끝나는 거죠.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입증 자료 내가 그걸로 다쳤다는 거, 그 당시에 다쳐서 그냥 바로 뭐 그 자리를 떠나서 뭐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내가 다쳤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2주 있다가 갑자기 내가 다쳤다 그러면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다쳤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119 불러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119에서 증빙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걸로 입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당시 사고 당시에 그 주변의 사진, 핸드폰 뭐 다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아니면 CCTV 확보 뭐 그런 거 하셔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다 확인하거든요. 그 내용이면은 접수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보통 한 10일 안에 접수는 가능하고 보험사로 이관돼서 또 거기서 접수돼서 또 진행되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되시면 어쨌든 거의 보상의 시작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가 되기 전에는 본인이 예.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예. 사비를 내면서 이제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예. 이제 영수증 같은 거를 보험사에다 청구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도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랑 똑같아요. 그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처럼 지불 보증 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우선은 다 사비로 내시고
나중에 영수증이랑 치료비 상세 내역서 같은 거 내셔서 환급받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산정되는 손해액은 법률상 손해액을 이제 평가받아서 산정받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시적인 장애라던가 후유증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향후 치료비, 일시이익 부분 그런 부분들 법률상 손해가 다 평가돼서 보상받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놓은 개인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예를 그럼요. 들어서 예. 뭐 허리뼈 골절이나 허리 예. 압박 골절 이런 예. 것들은 개인 보험의 사회후유장애로 중복 보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중복 적용이라고 하는 거군요. 중복 적용이요.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어쨌든 이거는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를 보상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은 내가 어떤 사고에 개인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약상 책임이 이행되는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법률상 적용되는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내가 들어놓은 거는 뭐 실비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라든가 재해장애 뭐 특약 같은 게 적용돼서 후유장애 보험금도 그거는 또 별개로 다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후유장애가 남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 만약 실비, 실손의료비 있잖아요. 네. 병원비 같은 그거는 우선은 내가 가입한 이제 그 실비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고 또 저쪽 그 배상책임 보험 쪽으로 또 처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신데 예. 이렇게 예. 또 네,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조리 잘하시고요. 김소사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더 이제 실질적인 질문자분들의 사례를 갖고서 자세한 정보 드릴 수 있는 손해사정사 김소사가 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영상 올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소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